내 나이 65세, 남편이 죽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얼마나 오래 숨겨왔는지 나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 차라리 아프다고 말하는 게 쉬웠지. 외롭다고 말하는 건 이 나이에 너무 솔직한 고백 같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편히 살 때도 됐잖아. 혼자가 더 좋지 않아? 나는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반박하면 아직 미련이 남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야 어른 같아 보이니까.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남편이 떠난 뒤 나는 혼자가 되는 법은 배웠지만 외로워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혼자는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새로웠다. 아침은 그럭저럭 괜찮다. 라디오를 켜두고 밥을 먹으면 집이 조금 덜 비어 보이니까. 문제는 밤이다. 불을 끄고 나면 집이 갑자기 너무 커진다. 소리 하나 없는 거실, 숨소리만 남은 방 안에서 침대 한가운데가 유난히 비어 있다는 게 그때서야 느껴진다. 팔을 뻗어도 닿는 건 차가운 이불 뿐. 그 순간마다 나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몸으로 다시 확인한다. 나는 가끔 이불을 끌어당기며 스스로를 혼낸다. 정신 차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혼내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대신 다른 질문이 커진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에 여자가 아니면 뭔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안에 서 있었다. 옆집에 사는 남자.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늘 나를 똑바로 보며 인사를 했다. 피하지도 흘려보내지도 않고 오늘 날씨 춥죠? 아무렇지 않은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머리보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괜히 말이 길어질까봐, 괜히 내 마음이 표정으로 새어나올까봐. 속으로 생각했다. 들키면 안 돼. 이건 그냥 착각이야.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대자. 그제야 숨이 가빠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쉰 느낌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날 저녁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섰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늘 그래왔듯 습관처럼. 당신, 나 이상해진 걸까?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내 질문에 대답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벨소리보다 먼저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가 전화한 건지 알 것 같았다. 받지 말아야 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까지 더하면 복잡해질 게 뻔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받는 순간 나는 선을 넘게 될까? 벨소리는 3번 울리고 멈췄다. 나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에서 놓으면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영영 놓쳐버릴 것 같아서 그제야 인정했다. 내가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잃고 늙은 게 아니라 나는 그동안 나를 포기하며 살아왔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메모 한 장이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 줄은. 현관 앞에 놓인 메모는 생각보다 작았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급하게 쓴 흔적은 없었지만 몇 번을 고쳐 쓴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다. 나는 한참을 서서
그 종이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집 안으로 들이지도 그렇다고 다시 내려놓지도 못한 채 속으로 생각했다. 이걸 읽는 순간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걸까? 결국 문을 닫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메모를 펼쳤다. 어제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커피 한 잔 괜찮으시면 말씀 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웃어야 할지, 화가 나야 할지 잠깐 헷갈렸다. 이 나이에 이런 메모라니. 너무 솔직해서 그래서 더 무서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하필 나일까? 메모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였지만 차는 마시지 않았다. 컵만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려놓았다. 머릿속에서는 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이건 무례한 거야. 아니다, 정중했잖아. 괜히 마음만 흔들려. 흔들릴 마음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나는 창가에 서서 괜히 커튼을 조금 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메모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나는 그 종이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결국 다시 손이 갔다. 속으로 생각했다. 커피 한 잔이잖아. 그게 그렇게 큰일일까?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어제부터 계속 눈에 밟혔다. 그 번호를 누르기까지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나는 짧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여보세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아, 어제 전화 주셔서요. 말이 어색하게 끊겼다. 그는 잠깐 웃으며 말했다.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빨리. 그 말이 나왔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 거지?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럼 내일 오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창밖을 한 번 더 봤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다리가 풀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선택한 걸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옷장을 열어 입지 않는 옷들을 꺼냈다 넣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안 되고 너무 아무렇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도 흰머리도 갑자기 더 선명해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부터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문이 열렸고 그가 서 있었다. 어제는 고맙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나를 재촉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오전 시간이어서인지 사람도 많지 않았고 잔잔한 음악만 흘러나왔다.
우리는 창가 쪽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도 그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그는 먼저 커피를 주문했다. 내가 뭘 마실지 묻지 않고 따뜻한 거로 괜찮으시죠?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말이 어색해질까봐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 커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아무 말이나 주고받았다. 말들은 안전했고 감정은 최대한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손을 먼저 봤다. 컵을 잡는 손, 가끔 테이블 위를 두드리는 손. 그 손이 너무 낯설지 않게 느껴져서 스스로 놀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그냥 커피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다. 혼자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내 남편이 5년 전에요. 말끝을 흐렸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 혼자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아내가 몇 년 전에 먼저 갔어요. 나는 그제야 그를 다시 봤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눈빛이었구나. 그 이후로 대화는 조금 달라졌다. 말 사이에 침묵이 생겨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았다. 이런 자리 오랜만이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이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말을 왜 했지? 그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도요. 우리는 동시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그래서 더 정신이 또렷해졌다. 카페 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에겐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커피 한 잔이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걸 즐겨도 되는 걸까? 그가 말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붙잡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태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두려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다시 기대하게 되는 나 자신이라는 걸. 커피가 거의 바닥났을 때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잠깐 멈췄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괜찮으시면 또 커피 한 잔 하시죠. 그 말은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았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오늘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내 마음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조금 달라져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시작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집에 도착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동네를 걷는 게 조금 달라졌다.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이 괜히 낯설어 보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건 며칠 뒤였다. 아주 짧은 메시지였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 한 줄을 읽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답장을 보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러네요. 딱 그 정도가 내가 허락한 선이었다. 그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랫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늘 그랬듯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순간 헷갈렸다. 그래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잠깐 나를 보더니 의미 없는 말투로 덧붙였다. 카페 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봤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나 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카페 창가, 마주 앉은 테이블,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삶을 잘 볼까?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를 만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괜히 벽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가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인사는 여전했지만 나는 예전처럼 바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괜히 티나면 안 돼.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침묵이 더 무거워졌다. 혹시 불편하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무 일도 설명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들킨 기분이었다.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말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커튼을 조금 더 쳤다. 밖에서 안이 보일까봐.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숨게 되는 거지? 저녁 무렵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 계산대 앞에서 두 사람이 나를 힐끗 보며 속삭이는 걸 느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시선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옷을 고를 때도 외출 시간을 정할 때도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이 나이에 사람들이 보면 괜히 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모든 생각 끝에 결국 남는 건 하나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조심하고 있는 걸까?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요즘 힘드신가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다시 섰다. 당신, 사람들 눈이 이렇게 무서운 건 당신이 떠나서일까? 아니면 내가 다시 살아서일까?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걸. 그리고 이 시선을 넘지 못하면 나는 다시 혼자였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도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소문은 늘 정확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 눈치와 기척, 그리고 애매한 말들로 먼저 온다. 그날 아침 동네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다듬을 생각은 없었고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였다. 의자에 앉자 미용사는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요즘 혼자 지내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익숙해요. 그때였다. 옆자리에서 머리를 말리던 여자가 거울 속으로 나를 힐끗 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죠.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다들 잘 만나더라고요. 말끝이 이상하게 길었다. 미용실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고개를 들고 걷지 못했다. 괜히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이미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그였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을 그대로 두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그를 만난 건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 벤치. 우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어깨 사이가 유난히 멀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말을 꺼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다. 괜히 당신까지 힘들어질까 봐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괜찮다는 말은 늘 먼저 포기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선택하는 건 늘 이런 순간일까?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다.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겠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다. 그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말에는 붙잡음도 원망도 없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거겠지?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여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운 뒤 나는 알았다. 사람들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 혼자가 되는 그 감각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끝이 아니라는 것도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된 걸까? 그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휴대폰은 조용했다. 처음 이틀은 내가 원한 결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게 맞는 거라고. 괜히 마음만 키우지 말자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용한 게 차라리 낫잖아. 하지만 조용함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집안에 울리던 사소한 소리들마저 모두 사라진 느낌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확인할 메시지가 없었고 밤에 불을 끄기 전에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끄고 혼자 잠드는 생활. 그런데 이상했다. 예전과 똑같은데 훨씬 더 비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살았었지. 그런데
왜 지금은 더 힘들지?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만나지 않게 된 것도 이상할 정도로 빨랐다. 아예 마주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 사실이 안도감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숨이 막혔다. 동네를 걷다가도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됐다. 그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늘 없었다. 그의 부재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없는데도 계속 신경 쓰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옷장을 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고르다 말았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손끝으로 그 옷들을 하나씩 만지며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커피 한 잔, 마주 앉은 테이블, 말보다 많았던 침묵. 그 순간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다. 내가 너무 겁을 냈나? 소리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남편 사진 앞에 섰다. 이번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당신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항상 뒤늦게 아파할까? 며칠 뒤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히 기대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동네 관리사무소 안내문뿐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밤이 되자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번호를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만 확인만 해보자. 메시지를 쓰다 지웠다. 다시 쓰다 또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다. 대신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고통은 사람들 시선 때문도 그 사람 때문도 아니라는 걸.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빨리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는 몰랐다. 이 침묵이 그의 마지막 침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가 이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할 줄은. 아침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신문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괜히 가슴이 먼저 뛰었다. 어젯밤 내내 문 앞 소리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아니야.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 신문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괜히 스스로를 비웃으며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자 그가 아니라 그의 동생라고 했던 남자가 서 있었다. 몇 번 마주쳤을 뿐인데 항상 차분한 인상이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직접 말이 오는 건가? 그 동생이라는 남자는 내 표정을 보고 조금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오해하실까 봐요.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 형이
요즘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으니까. 사실 제가 말리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말렸다고요? 네. 동네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칼처럼 날카로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다들 알고 있었구나.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피하지 않고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보다 그 한 문장이 너무 깊이 들어왔다. 외로운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설득하려 하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목소리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형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도 선생님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가 견딜 자신이 없어서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다. 형은 도망치는 쪽을 택했어요. 상처 주지 않으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다. 그래도 이건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선생님은 누군가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살아있게 만든 거예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이 길어졌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가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편인 사람이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을 보는 척 했지만 실은 내 안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 눈을 빌려 나를 재단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어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알았다. 이건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내 선택이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나를 버리지 말자.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찻집이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그래서 오래 버텨온 곳. 나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했다. 늘 그렇듯 먼저 와 있어야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아서였다. 자리에 앉자 손이 먼저 떨렸다. 찻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괜히 나왔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발소리가 너무 익숙했으니까. 기다리셨죠?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다. 눈 밑에 피로가 남아 있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도 알면서 모른 척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바로 눈을 맞추지는 못했다. 각자 찻잔만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과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예전엔 몰랐다. 연락을 끊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먹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눈이 마주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눈을 나는 얼마나 기다렸던 걸까? 그래도 예전처럼은 안 돼요. 그가 말했다. 선생님을 숨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짧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당신은 나를 숨겼다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숨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 같았다. 난 이제 선택을 미루지 않으려고요. 좋든 나쁘든. 그는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무슨 선택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을 원한다는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선택. 말을 하고 나니 몸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 목소리구나.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하지만 혼자 늙어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 천천히 가요. 숨지 않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을 나서며 나는 느꼈다. 이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이라는 걸.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생각보다 눈부셨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겠네. 그리고 그때 맞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우리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우리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나는 누군지 바로 알아봤다. 동네 슈퍼에서 늘 계산대를 지키던 여자였다.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잘 전하는 사람. 속으로 생각했다. 아, 시작이구나. 그는 내 옆에서 아주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그 떨림이 내 팔을 통해 전해졌다. 아는 분이세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마치 한 장면이 동네 전체에 재생된 것처럼.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게 고맙기도 무섭기도 했다. 그날 이후 동네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아주 조금. 하지만 느낄 수 있을 만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 줄었다. 눈길이 한 박자 늦게 떨어졌다. 요즘 외출이 잦으시네요. 윗집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네, 집에만 있긴 싫어서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명하는 순간 내가 작아질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엄마 요즘 잘 지내? 괜히 그 말이 의심처럼 들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말을 흐렸다. 아니, 그냥 동네에서 얘기가 좀 들려서. 나는 그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무슨 얘기?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누구 만난다고.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되물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훤히 보였다. 아니, 그 나이에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나이에 사람 만나면 안 되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설명해야 하는 나이는 지났어. 엄마는 외롭다. 그리고 외로운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괜히 당신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힘든 건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쳤던 나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는 알았다. 이제 시선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걸. 말도 소문도.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도 알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뒤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동네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공개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릴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아파트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침치고는 이상하게 많았다. 나는 처음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다 그 앞에 멈췄다. 종이 한 장, A사 테이프로 내 귀퉁이가 붙어 있었다. 공동주택의 질서를 해치는 부적절한 만남과 소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너무 정확했다.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문구가 내 눈을 붙잡았다.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민원이 반복 접수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특정 세대, 나구나.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요즘 별일 다 있네. 또 다른 사람이 작게 웃었다. 그러게, 나이값 좀 해야지. 그 말들이 귓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면 무너질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같이 탄 사람들 모두 버튼만 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집에 들어오자 무릎이 풀렸다.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선택한 대가구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이 서늘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그였다.
받지 말까? 순간 고민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봤어요. 그가 먼저 말했다. 네, 봤어요. 잠깐, 아무 말도 없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말을 하며 이상하게도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조용히 사는 게 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근데 조용히 산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말할 차례야.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주민 간 불편 사항이 있어서요. 잠깐 방문 가능하실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쳐 입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숨지 마. 관리사무소 안에는 젊은 직원과 나보다 조금 어린 여자가 앉아 있었다. 개인적인 만남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셔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소리를 질렀나요? 공용 공간에서 문제를 일으켰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잠깐 바라봤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마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목소리 처음이야. 저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도덕을 버린 적도 없어요. 다만 늙은 여자가 외롭지 않으려고 선택했을 뿐이에요. 말을 마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생각보다 높고 맑았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후회해요? 나는 잠시 멈춰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처음으로 내 편에 섰거든요. 그날 밤 게시판의 종이는 아직 붙어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다시 접히지 않을 거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엔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대에 오르겠지.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말 사이에 침묵이 늘었다. 약속은 조금씩 미뤄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가 아니구나. 나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괜히 밝게 웃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 요즘 많이 바쁘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잠깐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나는 알고 있었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지 못해도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는 당신 차례야.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짧게 마주쳤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앞에서, 사람들 시선 속에서. 그는 그때마다 나보다 주변을 더 살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졌구나. 어느 날 그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단정했다. 이번엔 확실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찻집에 앉았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나무가 조금 더 비어 있었다. 선생님,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저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내려앉았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어떤 자신? 끝까지 버틸 자신이요. 시선도, 말도, 가족도. 그는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선생님은 너무 당당해요. 근데 전 아직 말을 잇지 못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게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난 당신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를 미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을 하며 나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정했으니까 나는 숨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당신이 함께 오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다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찻집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던 시간이 끝난 거야.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당신 말이 계속 맴돌아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번엔 그가 결정해야 할 차례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쪽이든 나는 이미 다시 혼자가 아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현관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다. 나 당신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데도 눈은 늘 솔직했거든요.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겁도 났어요.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무 오래 잊고 있던 온기였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같이 가고 싶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다시 올까? 그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입맞춤이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듯 올라왔다. 외로움, 그리움, 잊고 지냈던 몸의 감각까지.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등을 꼭 끌어안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나를 안았고 그 품 안에서 나는 여자가 되었다. 나이가 아니라 감정으로. 그날 우리는 짐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차는 경기도의 조용한 호수로 향했다. 해가 기울고 물 위에 빛이 번졌다. 우리는 말없이 호수 옆을 걸었다. 손을 잡은 채 그 순간만큼은 세상도 시선도 모두 멀어져 있었다. 걷다 보니 불이 켜진 작은 모텔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문이 닫히고 세상도 함께 닫혔다. 그 밤의 온기와 숨결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손이 나의 얼굴을 감싸고 다가올 때 나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뜨거운 호흡만이 이 세상 소리의 전부인 듯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고 나 또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마치 내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20대 때로 돌아간 듯 너무 떨리고 벅차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의 손길이 나의 모든 곳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터치할게. 오직 그것을 그저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만 녹아내려 버렸다. 선생님, 아니, 자기야.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다시 처음 여자가 되었다는 걸. 남편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원하고 안길 수 있는 여자.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올 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구나. 65세,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말 오늘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삶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여자로, 남자로 살 기회를 주니까요. 지금까지 주름에 고인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